첫 번째 사전 질의는요, 학교 안에서 행복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한 번씩 이야기를 주시겠습니다. 먼저 조 선생님 먼저.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저는 학교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해야 될 대상은 학생만이 아니라 교장 역할하고 있는 저도 그렇고 또 선생님들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바쁘게 생활하시면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잘 생활할 수 있을까, 생활하고 있나, 공부는 열심히 하나 걱정하시는 우리 보호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관련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하고 모두의 바람일 것인데 사실 우리나라 교육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네, 질문이 이제 부모가 네네.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네네네네. 있을까요? 라는 거. 제가 아까 발제한 거 중에 기다려라 또 기다려라 그 다음에도 기다려라 그랬는데 사실 저는 그 문장을 지금 한 2012년인가 어느 선생님이 그걸 써놓은 걸 제가 보고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게 학부모님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 또 집안에 재력이 있는 가정에서는 또 그 보호자의 어떤 욕심이나 바램이 아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걸 소재로 한 드라마가 많이 나오잖아요. 또 역으로 아이는 능력이 있고 하고자 하는 게 많은데 가정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혼자 이겨내야 되는 아이 이런 것들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호자님들이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고 그 기다림이 성립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으려면 학교 교육과 유의미하게 소통하는 데 좀 적극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죄송한데 학교가 더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보호자님들이 정말 어떤 행사에 인원수 채워주는 대상만이 아니라 또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호자님들이 학교 교육에 본인들의 소중한 자녀 교육에 대한 열망이나 의견들을 학교 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사소통의 통로나 이런 것들이 좀 보장되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는 학부모님들께서 보호자님들께서 우리 아이를 믿고 학교 교육을 믿고 아이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양태를 보인다거나 하더라도 그것은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정이라는 걸 사실 알아요. 우리 보호자님들 당신 스스로가 학교 다닐 때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걸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직 생활을 하면서 바라본 아이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아이들은 죄가 없다. 저는 그렇게 단정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 이렇게 말해요. 우리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보호자님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아이가 최악이라고 말하는 그 아이가 어른들보다 나을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약간 극단적인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 행복하려면 일단 성장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아이에게 가정에서부터 믿음을 주고 아이가 어떤 시련에 빠졌을 때 가장 힘든 건 이 아이다라는 생각으로 믿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들이 보호자님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한솔 사무국장님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보호자님들의 어떤 믿음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다 같이 학교에 활동하다 보면 이제 초등학생들은 진짜 뭐랄까요, 열정 가득하게 진짜 너무 상상력 뛰어나게 진짜 막 깨발랄하게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 막 내는데 중학생, 고등학생을 보면 이제 시간이 이제 점점 성인과 다 가까워질수록 진짜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표현을 학업에 조져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꿈 많던 청소년들이 이제 초등학교에서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했던 청소년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가면서 어떻게 이제 이렇게 그 꿈과 희망이 다 이렇게
축소되어 왔을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조져져 왔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그것은 전 여유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가착교는 일주일에 가장 적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입니다. 그러면 3시간 정도 활동을 하면 조금은 숨 쉴 틈을 얻게 돼요. 근데 그동안 그 시간만큼은 내가 무엇이 하고 싶은지, 내가 실제로 해보고 싶은 욕구들을 계속 충당해 보면서 관계도 쌓아보고, 마을로 나가서 축제도 즐겨보고, 그 한 일주일에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저는 그렇게 딴짓으로 쓰기에 너무 적은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부모님에게 자신의 이런 활동을 소개하는 게 되게 어려워합니다. 이제 딴짓한다고 이제 뭐랄까요, 오명을 받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마치 나 이거는 해보고 싶어라고 좀 간절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또 있고, 숨기고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굳이 다가찾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 시설들이 청소년들 딴짓을 지향하면서 주도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좀 많이 열린 마음으로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일주일에 그런 정도는 좀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면서 좀 안내해 주시면서 정보를 또 연결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두 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통점은 그런 겁니다. 우리 자녀를 믿고 기다리는 것,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 아이들을 서포트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믿고 기다려주시면서 우리 아이의 성장 과정을 바라봐주는 것. 대신에 이제 아이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잘 들어주는 것이 역시 가장 중요하겠죠. 부모는 말 그대로 들어주고 인내하고, 그리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해주는 역할,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유튜브 댓글로 지금부터는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사전 질의가 한 가지 남았거든요. 이 한 가지 이후에 유튜브에서 이제 댓글에서 이제 보내주신 내용들을 보고 답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계속 뭐 답변 들으시면서도 혹은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도 궁금했던 내용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전 질의입니다. 이번엔 조금 질문이 긴데요.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소수의 친한 친구와는 잘 지내지만 그 외에 여럿 모인 또래 집단에서는 간혹 위축이 되고 접근해서 어울리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또래 집단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친구들과 관계 형성을 하는데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주셨거든요.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네. 선생님 먼저. 네. 학교의 교육 활동과 관련지어서 이제 답을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 교육 시간에도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그러한 형태의 수업들을 이제 많이 고민하고 적용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아이패드를 활용하건 뭐 디지털 기반의 여러 툴들을 사용하건 그런 것들이 보면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 맞춤형으로 해서 아이들 성장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은 이제 아이들의 발표 수업을 많이 이제 보장하거나 아이들이 직접 뭘 작성하고 체험해 보게 하는 이런 것들을 정말 잘들 하셔요. 제가 옛날에 교사일 때에는 정말 시도해 보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의기소침하고 자기 표현 못하고 이런 학생들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발제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학생 자체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이런 활동들, 그러니까 비교과 영역의 교육 활동들, 또 학교 문화라 그래서 선생님이 일상적으로 학생들하고 어떻게 관계 맺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고도 보통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문화가 어떻냐, 일상적으로 학교에 있는 어른들이 학생들하고 어떻게 인격적인 교육적인 관계 맺기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아이들의 성장에 또 사회적 관계성 증진에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제 많은 보호자님들이 우리 아이의 부족한 점이 먼저 보일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이제 사회적 관계성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할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저는 시간과 경험이 많이 이제 필요하고, 또 한 번 말씀드리면 기다려줘야 된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그럼 방학이라는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에게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 그럴 때 이제 지역학교인 다 같이 학교에 놓고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사실은 좀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지역에 우리 아이의 이런 부족한 점을 채워줄 만한 다양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품 파셔야 되고 뭐 인터넷 두드리면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마음은 알겠지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극복될 수 있다. 그 우리 학교가 어떤 역할을 하고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고 아이들은 그런 경험 통해서 하루하루 나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네, 저도 간단하게만 답변드리면 사실 그 누군가의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공동체 역량이라고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그건 노출이 많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온실 속의 화투처럼 공간 있다 보면 사실 그게 진짜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청소년들은 잘할 수 있지만 사실 소극적인 건 죄가 아니라 잘못이 아니잖아요. 일종 본인의 태도인데 근데 그것 말고 주도적으로 관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노출이 많이 되어야 되고 또 안전하게 그런 관계를 맺어볼 수 있는 경험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곳에 일단 던져줘야 돼요. 그래서 던져지고 근데 대신 교육청이나 구청에서 하는 다양한 교육 사업들은 안전하게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 많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강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들 이해가 되셨죠? 기다리셔야 됩니다. 많이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또 정보력이 많이 필요한데 이 교육청과 그리고 구청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더 찾아보시면 지역에 또 많은 그 역할들을 하는 곳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댓글을 통해서 계속 적어주고 계시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또 댓글을 통해서 적어주신 내용들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우리 강사님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 계속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 적어주신 내용 중에 이제 오늘 다 같이 학교에 관련해서 우리 이한수 사무국장님이 나오시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이 이야기를 강의를 보면서 이것저것 생각이 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우리 자녀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학교가 서울시에 4곳이 생겨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4곳마다 혹시 어떤 각각의 특징이 있나요? 라는 또 궁금증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한수 사무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아신다라고 하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르신다라고 하면 이 다 같이 학교가 가지는 어떤 매력적인 어떤 포인트, 매력적인 관점 그리고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이유 이런 거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같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가지가 개소가 됐고 다같이 교실도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거를 맡은 어떤 마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곳들이 쌓아온 역량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같이 학교 남부 같은 경우에는 대학 법인이 맡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그래서 조금 인문학적이나 청소년 주도적인 활동들 프로젝트를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예를 들면 마을 인프라가 많은 곳은 이제 마을에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교육과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를 또 이어가는 곳도 있고 뭐 다양성이나 평등 이런 가치를 지향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핵심은 다 다르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국가교육과정처럼 정해진 교육과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또 지역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들이 본인의 지역의 특성과 역량을 가지고 학교 교육이나 교육과정에 참여한다는 것, 그게 정식 교육과정으로서 가질 수 있는 뭐랄까요 구조와 체계를 만든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들 다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같이 학교에 관련해서 보통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학업만을 생각을 하고 부모님들도 이제 그 역할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학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방과 후 활동이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또 주말에도 또 가서 어떤 뭔가 참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다 같이 학교의 어떤 또 다른 매력이라고 또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댓글로 또 다른 분들은 또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오류 중 동아리를 학생이 개설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최소 인원이나 담당 선생님 지정은 어떻게 하는지
아이들이 신규 동아리 신청은 많이 하는지 같은 주제라도 여러 개 또 개설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렇죠. 이 부분은 강정구 교장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사전에 그 채팅창에 올라온 걸 보고 이 질문이 올라왔네.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학교와 소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왕이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좀 받은 게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보통 학교들이 다 비슷할 텐데 그 상설 동아리가 있고 교사가 운영하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상설 동아리도 동아리 활동 시간에도 운영이 되니까 교사 운영 동아리라고 볼 수는 있는데 차이점은 상설 동아리는 일상적으로도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활동을 하는 게 상설 동아리고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동아리 시간에만 하는 게 교사 운영 동아리입니다. 상설 동아리가 만들어질 때도 사실은 학생들이 요구해서 만들어진 배경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기존에 있던 상설 동아리나 교사 운영 동아리 외에 또 어떤 동아리를 만들고 싶으면 제안해 달라고 아이들에게 말할 기회를 줍니다. 이게 이제 학생 제안 자율 동아리인데 예를 들면 2024년에 배드민턴 남녀 사격, 그다음에 오티드라 그래서 태블릿 드로잉 하는 거, 그다음에 e스포츠, 요리, 축구, 제과제빵, 영화 감상, 먹보컬이라 해서 보컬과 댄스를 같이 하는 이런 것들, 이런 좀 특이한 것들은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나온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3월 달에 신학기가 시작되면 3월 한 달 동안은 이제 동아리 활동도 아이들 반 편성하고 세팅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어쨌든 뭐 동아리 계획서 같은 걸 학생들이 제안하면 본인들이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일정 장소에 놓고 계획서를 본인들이 써서 제출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질문하신 게 몇 명 정도 이런 말씀하셨는데 보통 5명 이상이 되면 이제 그 계획서를 보고 판단해요. 이게 학교 동아리로서 운영하는데 결이 맞는지. 그런 걸 이제 판단하는데 가급적이면 아이들의 취미나 적성 이런 거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모여진 거니까 부원까지 모여진 거니까 가능하고 또 그 계획서를 수합해서 어느 선생님이 이 동아리는 제가 맡아보겠습니다. 이런 소통의 과정이 있습니다. 또 오류중학교의 특장점 중에 하나가 팀즈라는 그 메신저를 통해서 전교생과 선생님들이 소통을 끊임없이 합니다. 심지어 학생회의 시간에 회의 자체도 학급 회의를 하는데도 그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그 회의 자체가 전교생이 함께 회의를 하는 이런 문화가 있어서요. 동아리를 편성하고 할 때도 이런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있고 진짜 올해도 한두 개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답변이면 될까요? 만약에 학교에 계신 분이고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따로 연락 주시면 자료를 통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을. 네,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아주 적극적이신데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참여하기 훨씬 더 쉬운 조건이구나, 너무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교장 선생님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 전교생이 회의를 한다는 거. 네, 요즘 세상은 이게 너무나 가능하잖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그래서 소통을 훨씬 더 학생들과 밀접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교류의 창구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정말 금세금세 가고 있습니다. 11시 25분인데요. 벌써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 같이 학교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혁신학교, 오류중학교와 다 같이 학교 남부의 시너지 효과가 매우 커 보입니다. 이 모든 수고가 결국은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요. 자, 많은 학교와 지역에 어떻게 하면 잘 정착이 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교장 선생님 먼저 하시고 네. 싶은데 네, 다 같이 학교 질문. 똑같이 하죠. 네. 그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지원은 경제적인 건 돼선 안 된다고 보고요. 공립학교에서 따로 안 그래도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고 계신데 그런 부담은 절대 들어서는 안 되고 적어도 공교육 영역에서는 뭐 최대한 공적 영역에서 학생들의 교육 활동과 관계된 모든 게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수능 끝나고도 뭐 영어 과목 어쩌고 막 문제가 막 대두되고 뭐 사인펜이 뭐 줄줄 흘러가지고 뭐 몇 명이 항의하고 있고 뭐 법적인 문제까지 가고 있고 이런 우픈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입시 경쟁의 굴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아이 둘을 키웠고 다 대학에 들어갔는데 제 아이들 역시 그런 경쟁 속에서 잘 버텨냈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런 현실이 학부모님들로 하여금 더 조급하게 만들고 학교를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 또 학교를 불신하게 되고 오히려 사교육 영역에 더 의존하게 되고 이러한 현실들이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공교육제도 시스템이 앞으로도 계속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학생들 누구나 자기 능력이나 여건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받은 이후 또 사회적 격차 없이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그 지원은 일단 학교 교육이 이런 보호자님들과 소통을 잘하면서 신뢰가 갈 만한 교육 활동, 또 신뢰가 갈 만한 관계 맺기, 또 아이들을 대하는 어떤 그 학교의 그 아이들을 환대해주는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학교의 건강한 교육 문화 공동체로 잘 자리 잡고 학부모님도 그 속에서 학교를 신뢰하고 이러면서 학교는 더 다양한 교육 활동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는 좀 덩어리가 큰 담론이어서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말씀드리면 다같이 학교는 교육청의 다양한 실험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같이 학교를 해보겠다고 마음 먹으신 학교들의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오류중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4개의 다같이 학교가 있는 모두 큰 결단을 하신 거죠. 학교 안에 교사나 어떤 공무원이 아닌 또 다양한 또 교육 주체로서의 다같이 학교 구성원들이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열린 마음과 또 그런 교육 활동이 학교가 어떤 그 학교 학생들만을 위한 전유 공간이라기보다는 이제 마을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 공간으로서 교육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는 교두보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교사는 교육만 하고 마을은 돌봄만 하고 하는 그 구분도 지워보고 또 학생은 공부만 하는 존재라는 존재에서 사실 거기에서 누락되고 지워지고 삭제가 되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는 마치 모범생들만 기억하고 모범생이 아닌 누군가는 사실 잊혀지게 되고 그들의 삶은 사실 챙기지 않고 그런 우리의 습성들이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든 청소년이 소중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런 모든 청소년이 소중하다는 그 시스템 안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런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교육이 정답은 아니다 이런 것도 공감은 하지만 사실 다같이 학교가 정답이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 다같이 학교는 하나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국에 다양한 활동하는 단체들이 많고 자치활동을 지향하면서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그게 교육청 사업이든 뭐 구청의 사업이든 아니면 뭐 문화의 집이든 여기 나왔던 수련시설이든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각자의 역할로 공간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연계가 되고 또 청소년이 적어도 하나의 어떤 아지트 정도는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다같이 학교가 늘어나는 것보다 저는 청소년이 노인들처럼 경로당 하나씩은 자기의 아지트를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존재를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과 섞일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고민하시고 있는 뭐 대인관계, 공동체, 진로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 사회적 합의로서 이제 입시 경쟁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해 나가야겠죠.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도 있는 거고요. 다같이 학교를 많이 기억해 주시면 사실 그런 목적도 있는 거니까요. 네, 많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류중학교처럼 이제 학교가 변화하고 있는 노력과 시선들이 다같이 학교를 만들어낸 거입니다. 이제 학교가 계속 자성하면서 변화를 만들고 있는 그런 시도들이 다 오류중학교와 같은 사례들이 다같이 학교 같은 다양한 실험 공간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 쪽에 많이 지지를 보내주시고 또 보내시는 것만이 아니더라도 많이 참여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주체로서 보호자님들과 이런 저희 같은 교육
자들과 또 교장 선생님 같은 관리자분들께서 함께 마음을 맡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정말 술술 갔는데요. 댓글에 어떤 분이 그렇게 적어주셨어요. 이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혁신학교와 다같이 학교에서의 시스템을 확장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살만한 곳이길 진심으로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강사님의 말씀도 들어보면서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그리고 나라에서도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업그레이드하고 또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고 참여할 곳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